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 비판에 진정성 봐달라. 최근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 그 진정성을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자살 예방, 구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지시 등 영부인으로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과 관련해 영부인의 역할은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자살 예방과 관련한 김 여사의 행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고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하다. 대체 뭐가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까? 마포대교 순찰 돌면서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거, 이게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고 자살 예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가 됐습니까? 가담을 했다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담을 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2심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살 예방한답시고 마포대교 순찰 돌고, 뒤에서는 이렇게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고, 아니 어떤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덕수 총리 국민 죽어나간다 지적의 가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 추진 이후 계속되는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지적의 가짜뉴스다.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냐라고 말하자 그것은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다.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화가 난다.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증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플랜 B와 플랜 C를 묻는 질문에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국민이 의료 대란으로 죽어나가는 게 가짜 뉴스다? 이런 사람은 정말 국무총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뉴스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아니, 그리고 밤에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본인이 직접 어떤 상황인지. 이게 어떻게 과장입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을 하는 거다? 정말 모욕하는 게 누굽니까?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있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혹사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감정만 앞세워서 의사들과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의료 공백 플랜 B와 C가 뭐냐고 하니까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를 안 하면 어디서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의료 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정부의 그 대책이 뭔지 어디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보를.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의사들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생 한번 안 해본, 세상 물정 모르는 초엘리트가 이렇게 국무총리가 돼서 집권을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한덕수 25년 증원돈이 안 된다. 한동훈 책임질 수 있냐? 당정 비공개에서 충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비공개 석상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의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포함할지를 두고 대립을 한 것이다.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면 의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밝히자, 내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강력하게 반박을 한 거죠. 재차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료 체계를 책임질 수 있냐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 최근에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 경찰 참여권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상황에서 왜 자꾸 의사들을 자극을 하나, 소환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하게 따졌고, 한덕수 총리는 챙겨보겠다.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분들,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최근에 제 유튜브를 좀 구독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싫어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고 민주당 당원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막아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지만,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비판을 해왔고 앞으로도 잘못하면 비판을 할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거쳐왔던 윤석열 정부 시절 당대표들,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의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체를 얼른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의사들은 원하는 것이 이제 내년도 의대 증원 관련돼서 수정을 원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사들과 이렇게 대치를 할 때 우리가 불리하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들과 이렇게 대치를 할 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나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의료 공백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들도 화가 나죠. 정부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똑같이 이렇게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자존심만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럼 왜 존재합니까? 더욱이 추석 연휴 때는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자세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말이 안 통해요. 대책도 없어요. 지금 이분은. 의대의 증원, 의료개혁, 명분은 좋죠. 근데 그에 따른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예요.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총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의료 붕괴가 아니다, 관리가 가능하다. 의료 붕괴가 어떻게 아닙니까? 이미 의료 붕괴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의 큰 그림.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대기를 하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경호처 간부 구속 기록 국고 16억 축냈다. 결국에 뭐 터질 게 터졌습니다. 저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진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경호처 간부와 한 업체의 유착 관계, 이게 이제 터진 건데, 경호처 간부가 이 사업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업. 이 사람이 이제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브로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브로커가 또 공사업체를 소개를 해준 거고, 근데 그 공사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부풀려서 20억 4천만 원 정도로 부풀려서 견적서를 제출한 거고, 그게 이제 수의 계약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차익이 발생했겠죠. 드러난 게 이 정도면은 더 발생했겠죠. 브로커는 그 중간에서 15억 7천만 원 정도를 꿀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경호처 간부도 뇌물로 뭔가 받지 않았겠느냐, 이게 검찰의 추측인 건데, 이거는 방탄창호 시공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 관저공사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 관리비서관이죠. 업체는 총 관리하는 업체는 21g이라는 업체인데 인테리어 업체죠.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업체죠, 코바나 컨텐츠. 그 업체에서 진행한 전시회의 공사를 또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맡은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업체들은 뭐 철근은 뭐 이 업체, 페인트 칠은 이 업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 하도급을 준 업체 중에 15군데는 자격도 없는 업체다,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시공부터 설계까지 여기 참여한 업체들, 업체 선정 과정들, 누가 이 업체들을 추천을 했나, 이런 거 다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김건희 여사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이 정도면은 관계 부처 공무원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행안부, 대통령실 비서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사 관련된 사람들. 제대로 공무원으로서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도 이게 뭡니까?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끌 일입니까? 벌써 드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는 시간 끈 걸로밖에 안 보이고, 그마저도 심지어 현장 조사조차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 겁니까? 감추다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영부인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것도 7번이나 감사원에서 계속 연장을 하다가 마지못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참여연대 정도 되는 큰 시민단체, 대형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국민감사를 청구를 하니까 버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계약 자체가 적법하다. 이 자체가 적법하면 뭐합니까? 업체 선정 과정이나 그 업체들의 수준이나 자격,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서만 그냥 법률상 문제없이 작성을 한 거면 이게 적법이다,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감사원도 이미 기능을 잃었죠. 이 정도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면은 실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하늘을 가릴 수 있나 두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4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화질이 좋은가 모르겠네요. 좀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면 좋은데 스튜디오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시민단체에 있습니다. 사무실 겸해서 이제 쓰는 공간이야.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막 이런 것도 있죠.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잠시 여담으로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마재강TV 보시는 분들 모두 또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환절기 계절성 질환 조심하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